안녕하세요, 꿈도랭입니다. 얼마 전에 살고 있던 집이 계약 만기가 다 돼서 새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 새로 산 물건도 있고요. 신축이라 특이한 제품도 있고 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새로 이사한 집은 영등포 신길동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이고요. 아직 다 분양도 안 끝난 신축 건물입니다. 신축은 아토피에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서 예전부터 연식이 좀 있는 집에서 살았었어요. 오래된 집은 청소를 해도 티가 안 나갔고 이번에는 신축의 새거 느낌을 한번 느껴볼까 해서 입주를 결정했습니다. 평수는 14평의 투룸이고 테라스는 없습니다. 저희 집은 층수가 좀 낮은 편이라서 건물 내에는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외부 소음은 거의 없는 편이라 조용히 지낼 수 있어 좋습니다. 고층으로 올라가면은 한 4천만원 더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서울 집값이 비싸도 좀 비싸죠. 창문 밖에 도로가 보이긴 하는데 그것 말고는 볼 게 없습니다. 동일 평수 대비 1.5룸에서 2룸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한쪽 방에는 침실, 다른 한쪽 방에는 작업실로 만들었어요. 저는 개인 사업자 겸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일하는 공간과 쉬는 공간이 좀 애매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생활 패턴도 많이 무너지기 쉽고, 그래서 이번에 이사한 집에서는 잘 때는 정말 잠만 자더라고요. 제 사무실은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데요. 사실 제일 좋은 건 마포구에 거주하는 게 좋은데 마포구에는 전세가 거의 없습니다. 연희동에 30평에 5억짜리 전세 하나 있더라고요. 동교동, 서교동, 연남동에는 대부분 보증금 1000에 월세 50짜리 원룸이 엄청 많아요. 망원동이나 합정동으로 넘어가면 전세 매물이 조금 있습니다만 오래된 건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외곽으로 넘어가게 되었고요. 신길동은 요 근래 신축 건물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이 역세권은 아니지만 저는 대부분 차로 다니기 때문에 상관은 없고 집에서 사무실까지 차로 15분에서 20분, 막히면 30분까지 걸립니다. 근처에 영등포 타임스퀘어가 차로 5분 거리에 있어요. 근데 좀 더 멀리 있는 롯데마트에 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롯데마트에 고속충전소가 2개 있거든요. 근데 충전만 하러 가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충전하러 갔는데 어느새 제 손에는 먹을 게 들려 있습니다. 집 바로 앞에 고속충전기가 있는 공영 주차장이 있는데요. 가끔 물려놓고 집에 와서 다시 일보다가 충전 다 되면 빼옵니다. 밤에 주차하면 40분 주차비 200원 받습니다. 40분 타이머. 알겠습니다. 40분으로 설정했습니다. 시간 재는 중. 제가 사는 오피스텔은 주차 타워가 있어요. 주차를 40대 정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 SUV를 넣을 수 있는 팔레트도 20개 정도 있습니다. 제 차가 코나 EV인데 집 계약하기 전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을 했어요. 얼마 전에 집에 지인들을 불러 술을 마셨는데 그중 한 분이 가족도 있고 해서 소렌토를 몰고 다니시는데요. 잘 들어가더라고요. 불법 주차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합니다. 다만 출근할 때 차량 출고하는데 5분에서 10분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마포구 일대 원룸촌이나 제가 예전에 살았던 당산동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분리수거가 잘 안됩니다. 시스템이 잘 정리가 안 된 건데 보통은 속에 보이는 투명 비닐이나 파란색 비닐에 재활용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게 되는데요. 동교동에 살았을 때는 종이, 플라스틱, 비닐 이런 거 전부 한 비닐에 모아서 묶어버리라고 집주인한테 배웠어요. 연남동에도 그랬었고 당산동에서는 종이 따로, 플라스틱 따로, 비닐 따로, 캔, 유리 따로 묶어서 배출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집 베란다에 비닐 쓰레기가 다 찰 때까지 두다 보니까 공간을 많이 차지했었어요. 지금은 1층에 분리수거장이 있어서 집에 쓰레기를 모으지 않고 쓰레기가 나오는 쪽쪽 1층에 가서 분리배출하고 있습니다. 베란다가 없어서 쓰레기 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집은 예전보다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깔끔해 보이는 화장실 같죠? 특히 화장지 거리는 화장지 끼우기도 편하고 위에 작은 선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담배 같은 거 올려놓는 것 같아요. 외관상으로는 이쁩니다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변기 디자인이 비데를 설치하기 정말 힘들게 되어 있더라고요. 옆이 너무 막혀 있어서 손을 깊숙이 넣어서 플라스틱 너트를 조이다가 제가 담이 왔어요. 이건 좀 TMI인 것 같은데 일본에 가면 변기 디자인이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릅니다. 대변 물 내리는 레버와 소변 물 내리는 레버가 구분되어 있죠. 변기 위에 작은 수전도 있고요. 이건 아무래도 일본의 화장실은 세면대와 변기가 다른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손 씻는 작은 수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소변 레버 구분은 우리나라에도 도입되면 물도 아끼고 참 좋을 텐데 이건 조금 아쉽습니다. 세면대 디자인은 샤워기와 통합되어 있는데
조작에 실수하기 쉬운 디자인입니다. 샤워기로 샤워하다가 레버를 깜빡하고 세면대로 물기를 바꾸지 않았다면 다음에 물을 틀었을 때 무심코 물을 틀었다가 물 갈아 맞기 딱 좋은 디자인이죠. 화장실이 좀 더 큰 집을 가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당산동 집도 분리형이었어요. 아무래도 저희 집 화장실은 너무 좁아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샤워기는 롯데마트에서 구매한 필터 샤워기인데 수압도 세지고 좋습니다. 예전 집에서는 조금만 써도 거뭇거뭇한 가루가 필터에 묻었었는데 현재 집은 일주일 정도 써봤는데 아직 필터는 깨끗합니다. 이건 이케아에서 산 1,500원짜리 유리 물밀대예요. 거울에 물때 안 생기게 하려면 제때제때 닦아줘야 합니다. 화장실 바로 옆에 다용도실이 있어요. 샤워하고 바로 빨래를 세탁기에 넣을 수 있어서 동선이 짧습니다. 세탁기는 옵션이고요. 건조기는 제 건데 사용한 지는 2년 정도 됐습니다. 얼마 전에 LG 서비스 센터에 문의해서 건조기를 세탁기 위에 올려달라고 했어요. 39,000원 달라더라고요. 예전에 건조기 살 때 10만원 더 비싼 걸로 옵션이 있었는데 문이 왼쪽으로 열릴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도 열릴 수 있는 제품이었거든요. 이제 와서 보니 그때 10만원이 좀 아쉽네요. 건조기를 2년 동안 써보니까 장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은 수건이 뽀송뽀송하다, 먼지 제거에 용이하다. 특히 검은 옷 같은 경우는 먼지 다 떼져서 나옵니다. 단점은 옷의 수명이 좀 줄어든다. 유니클로 티셔츠나 면바지 같은 경우는 거의 일회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덕분에 5만원 언저리 가격의 티셔츠만 사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단점, 너무 많이 넣어 돌리면 옷이 구겨지기 쉽다. 아예 구겨져도 별로 티가 안 나는 옷을 사게 되거나 잘 구겨지지 않는 옷을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스팀 다리미를 쓰거나. 저는 사실 TV가 없습니다. TV를 잘 안 보기도 하고 닌텐도 스위치에 빔 프로젝터를 연결해보면 어떨까 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지인 중에 한 분이 미니빔을 빌려줘서 써봤는데요. 스펙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720p까지는 봐줄만 한데 화면 잔상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체감상 주사율 45Hz 정도는 돼 보였어요. 반응 속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제가 얼만큼의 스펙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가격의 빔을 사야 할지 각이 잡혔습니다. 제가 산 빔 프로젝트는 옵티마 제품으로 DLP 방식이고 해상도는 1080p FH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임용이기 때문에 144Hz까지 반응 속도를 올릴 수 있죠. 젤다는 60Hz를 쓰니까 사실 차고 넘치는 스펙이죠. 반응 속도는 괜찮았습니다. 빔 프로젝트 설치를 위한 암도 구매했고요. 선정리를 위해서 이케아에서 선반을 하나 샀습니다. KT 셋톱 박스를 아예 안 보이게 하면 좋긴 한데 그러면 리모컨이 작동을 안 하니까 소파 뒤에 빼꼼히 놔두었어요. 이 홈이 선정리하라고 놔둔 홈인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TV를 안 사고 빔 프로젝트를 산 이유가 벽에 붙어있는 보일러 컨트롤러나 현관문 컨트롤러 때문에 TV를 달 만한 공간이 30인치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반대벽은 흰색 벽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빔을 사게 됐어요. 중간에 펄 들어간 건 조금 흠입니다. 제가 산 빔 프로젝트의 단점은 블루투스나 와이파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스마트 TV의 기능을 못하겠죠. 유튜브 안됩니다. 아이패드를 유선으로 연결할 수 있긴 한데 번거롭죠. 그래서 구글 크롬캐스트 3세대를 구매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크롬이 설치된 노트북으로 크롬캐스트와 동일 와이파이를 연결해 동영상 목록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유튜브, 넷플릭스, 왓챠플레이를 빔 프로젝트로 볼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에 재생 중인 화면을 동기화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스마트폰은 단순히 동영상 링크만 보냅니다. 그렇다 보니 단순 로컬 동영상 재생이나 화면 동기화 안 되는 게 단점이고 장점은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하지 않아도 광고가 안 뜹니다. 선반이랑 커튼 달려고 19,000원에 저렴한 전등 드릴을 샀는데 생각보다 힘이 좋습니다. 저는 어댑터의 선의 길이가 좀 되는 것 같아서 드릴 내부에 배터리가 없겠지 생각하고 그냥 싼 맛에 쓰자 했는데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고 충전식입니다. 내가 왜 진작에 이걸 사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까지 계속 드라이버로 필스못을 박았습니다. 겁나 힘들어요. 근데 이 단점이 좀 있는데 이거는 전동 드릴만의 문제라기보다 대부분 12V 제품들의 고질병이라고나 할까요? 집에 어댑터를 쓰는 제품이 너무 많아서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면도기, 공기청정기, 알람시계, 공유기, 심지어 모니터, 청소기 다 검은색이고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사할 때 보면 뭐가 어디 어댑터인지 찾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 좀 써놓던가. 이거 내가 써놔야겠네요.
이거 안 써놓으면은 두 번째 충전할 때 없어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침실에 둘 취침등으로 쓰려고 롯데마트에서 27,900원이었었나? 네, 샀습니다. 취침등 치고는 좀 밝은 것 같네요.